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토지 확보 현황,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분양 직원들 제일 처음 관심이 있어가지고 홍보관이라는 곳을 가죠. 그 홍보관이라는 곳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분양 직원들입니다. 그런 분양 직원들에 대한 브리핑, 설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어떤 거냐면, 친정 부모님 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왔는데, 제가 불인이라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우편으로 한 서너 장 정도의 우편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우편의 내용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우편의 내용은 전혀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사업이 다 진행된 것처럼 언제 할 거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거라는 얘기. 제가 볼 때는 거의 반협박입니다. 여기 우편에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지주들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요. 설득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정말로 안타깝네요. 저도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로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좀 안타깝네요. 댓글에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댓글이, 와, 그렇게 글 적는데 협조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갈수록 이상해지는군요. 지금 이렇게 댓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하나의 생각이고 본인의 성향입니다. 지주택을 하는 담당자의 성향. 이걸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싸잡아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렇게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는 없고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현장에 계시는 지주분들이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라든지 이런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조합장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런 마인드가 바뀌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먼저 이렇게 선뜻 하기에는 좀 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우선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일반 조합원들이 어떤 것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어떤 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한번 제가 훑어보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일반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토지 확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개발 사업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토지에 대한 확보입니다. 토지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무슨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확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주택이냐 아니면 매입 사업을 하는 개발 사업이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겠죠. 시행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냐,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이냐,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되는 사업이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지주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토지 확보의 현황이 되지 않으면, 그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힘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현장에 대해, 그 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청에 알아보든 뭐 현장에 가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서 알아보든 어떤 식으로 그 주변의 부동산에서 알아보든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토지 확보에 대한 현황은 무조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토지 확보 퍼센트가 있겠죠? 그 퍼센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알 수 있게 알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뭔 서류를 보여주더라도 그 서류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두든지 뭐 복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에 대한 좀 미심쩍은 이거는 해줄 수 없다든지 사진을 찍지 말아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조합원들이 그 일반 조합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분양을 받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찾아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가서 그걸 그 홍보 직원, 그러니까 분양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 현장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토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 그러니 내가 알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여달라. 어쨌든 간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일일이 다 귀찮더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이걸 내가 복사를 할 수 있느냐, 아마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복사해 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 갈 수 있느냐, 아마 사진도 찍어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는 해봐야 됩니다.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대한 근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절실하고 이걸 정확하다는 것을 나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다 사람이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그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복사라든지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기 전에 녹음 같은 것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몇 억이나 되는 집을 구입을 하고 계약금을 몇 천만 원 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행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신뢰가 가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질적인 토지 확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금을 주든지 어떻게 계약을 하든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관심이 있으면 홍보관에 가야 됩니다. 홍보관에 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이 그 홍보관에 있는 분양 직원들이거든요. 분양 직원들이 브리핑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메모를 다 하십시오. 메모를 다 하셔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신뢰가 가겠죠. 제가 알고 있는 또 제 경험상 저도 분양 직원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 직원들의 얘기들이 다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큼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분양 직원들이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이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대행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는 쪽에서 먼저 없는 말을 막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없는 얘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 대행사에서 먼저 했느냐, 조합에서 먼저 했느냐, 아니면 분양 직원 스스로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다 떠나서 누가 먼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내하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이 분양 직원들의 말들을,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팩트 체크,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직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팩트 체크 하시라는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TV를 봤는데요. 지주택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지주 작업이죠. 그러니까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고 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이 계통에 있으면서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주 작업만 했던, 그쪽에 책임자로만 있던, 그리고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시공사라든지 또 대행사 직원들이라든지 또 여러 직원들이 있죠. 설계업자들 직원들, 뭐 이런 직원들이 볼 때 이 지주 작업하는 우리 같은 직원들을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해요. 이게 참 왜 그럴까를 제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물론 그 이외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뭐 인센티브라는 게 있겠죠.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위치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주 작업하는 직원들을 많이 좀 대우를 안 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같은 직원들도 그렇고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하소연이고요. 하소연인데 이 하소연이 뭐 이런 업체들한테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주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또 지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대우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뭐 크게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주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동네에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그 추억들이 있고, 그런 그 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을 대우해 줘야 되고, 그분들을 대우해 주듯이, 근데 이분들을 대우해 준다는 게, 이 지주 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대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지주 작업, 그러니까는 지역주택조합을 이루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뭐, 금방 드린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제 한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주제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일반 조합원님들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고 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될 것들, 알아보셔야 될 것들, 토지 확보 현황에 대한 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관할 구청에다가 알아보셔도 되고요. 현장 사무실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진, 뭐 복사, 뭐 이런 것들도 얘기했을 때 그네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홍보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그런 분양 직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메모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라서요,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좀,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발음이 좀 세기도 하고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그 안 맞는,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두었던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나름의 알리고는 싶은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누가 뭐 편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다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전화번호를 그 설명란에다가 남겨놨는데, 오늘은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전화번호는 남겨놓을 테니까요. 누구든지 그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뭐 전화를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도 1%라도 지역주택조합이 좋은 이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대한민국이 이상해집니다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편으로 거의 반협박 비슷하게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믿고 싶고요. 어쨌든 하나라도 단 1%라도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그 지주택 현장 진행 경험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그래도 나름의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